바쁘신 가운데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이경용 언론인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회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를 국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 국민의례를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담회는 김학동 예천 교수님의 인사 말씀에 이어 2025년 주요 행정 추진 방향 설명 그리고 정책 질의 답변 및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학동 교수님께서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예, 다시 인사 올립니다. 오늘 우리 예천군을 이렇게 방문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또 공직자를 대표해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우리 언론에 계신 분들 모두 힘차게 지금 새 출발하고 계신 거죠? 예. 사실 이제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24년 한 해 마무리하고 25년 새해 맞는 이런 연말 연시에 아마 어느 때보다도 제일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운 그런 기분으로 해바뀜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론 집필하시고 또 언론인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 행정을 하는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예천군 행정으로 보면 2020년에 코로나 위기를 거치고 잠시 좀 쉬어가나 했는데 23년 여름에 느닷없는 엄청난 수해를 겪었고 그래서 정신없이 참 24년 한 해 이렇게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저도 혼란스러웠는데 저는 씩씩하게 얘기했습니다. 중앙에서 난리굿을 치든 말든 우리 예천은 씩씩하게 전진한다. 대한민국 농촌 이 시군 중에서 그래도 예천만큼 성장 기운이 꿈틀꿈틀하는 도시 없었잖나. 그동안도 잘해왔으니 25년 더 힘차게 우리 행정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런 모드로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정말 우리 예천군은 수해와 또 그동안 적극 행정한다고 여러 가지 사업 펼쳐놨던 것이 24년, 25년 이제 막 추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현장들이 너무 많아서 군수나 또는 여기 우리 고위 공직자들 또 감사 기능 이런 것이 제대로 작동이 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군의회에서 또는 언론기관에서 같이 이런 데 감시 기능을 해 주셔서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아마 예천군 역사상 이렇게 공사 현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았던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감시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우려가 있는데 작년에도 그래도 한 두세 건 정도를 언론인들이 체크를 해 주셨어요. 이런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군정에 좀 부족하고 또 부실한 이런 측면이 보일 때는 가차 없이 좀 지적하고 또 직접 아니면 군수한테 꾸짖는 이런 연락을 주셔도
저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모셨으니 사실은 2024년 한 해 성과를 말씀드리고 또 25년 우리 예천 군정의 방향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군정의 일이라는 것이 연말됐다 그래서 또 끝나고 또 연시라 그래서 새로 시작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쭉 이어가는 일이라서 타이틀을 2025년 주요 군정 추진 방향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들 설명을 드려본다면 뭐 누가 보더라도 우리 예천군은 신도시와 원도심 이 상생 발전하는 것이 최고의 과제잖아요. 그래서 도청 신도시 관련한 것 한 꼭지, 그 다음에 원도심 관련한 거 한 꼭지, 그 다음에 그래도 아직은 우리 예천군은 농업군입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한 농업 대전환 이거 한 꼭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뭐 심각한 과제가 저출생으로 인한 소멸 위기 대응이잖아요. 그래서 인구 소멸에 관련한 우리 예천군의 대응, 그것과 아울러서 정주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 인구를 활성화하는 사업, 뭐 이렇게 크게 한 5꼭지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중간 좀 의구심이 일거나 또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한 꼭지씩 끝날 때 질문하셔도 좋고, 제가 긴 시간 아닐 테니까 그거 끝나고 난 뒤에 기자분들께서 질문하시면 제가 충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그런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학동 교수님의 올해 주요 군정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생활 편의 시설이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1단계에 중심 상가 지역이 있어서 거기에 중심 상가는 2단계, 3단계 다 들어올 거를 전제로 하고 지어진 공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빈 공실이 많고, 또 상가부지 지금 그냥 받아놓은 분들, 이런 분들이 금융적으로 상당히 좀 힘들고 정말 말 그대로 죽을 지경이었다고요. 금리는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2단계가 빨리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개발공사하고 도청하고 늘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이제서야 2단계 기반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도시 개발 2단계 지역에 아마 요거는 상반기 내에 2,408세대 분양이 있고요. 하반기 내에는 연말 정도 갈 것 같은데 1,153세대 공동주택이 분양이 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이 돌봄 친화적인, 어쩌면 돌봄에 특화된 그런 공공임대주택이 764세대가 호명초등학교 옆에 코스모스 심어놨던 부지, 거기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설명했던 이 공동주택 인근에 바로 붙어서 2027년 3월 개교 목표로 중학교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부터 공사 들어가는 현장이 나올 거고요. 아마 분양을 원래 한다고 하니까 아마 입주는 빨라도 한 2년 정도는 후에 일어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공동주택만 지어서 주민들이 이사 올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자리가 없이 이런 공동주택만 개발을 해놓으면 결국은 인근에 있는 도시들이 힘들어집니다. 제일 먼저 안동, 옥동이나 예천, 원도심
그 다음에 의성공영 이런 데서 이사를 와서 주변 도시 뺏어먹게 하는 우리 이 예천읍 신도시에서 금능을 지나서 부담 가는 길이 이 길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이게 맑은 누리파크 화장장 가는 그쪽 도로인데 여기에 KT 데이터 센터가 거의 지금 준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KT 데이터 센터와 연관된 기업들을 이쪽에다 유치를 할 계획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도시 첨단 산업 센터라고 하는 공공임대형 이 사업을 따서 이 근처에 건립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해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아예 이쪽 지역 섹터 전체를 산업 단지로 만들자. 여기는 아파트 들어올 자리가 아니잖아요. 애초에는 공동주택을 배치를 해놨었는데 맑은누리파크 꼴뚝 있지, 화장장 있지, 여기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여기 골프장을 만든다 뭐 이렇게까지 발표했던 지역인데 이 지역 4만 평을 도시 첨단 산업 단지로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 이후에 3단계를 하면 이 밑에까지 연결을 해서 전체 산업 단지가 8만 평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역에 뭐 IT 첨단 산업이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재생 의료 산업 뭐 이런 첨단 산업들을 유치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KT 데이터 센터와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작년부터 예천군이 아주 e스포츠 국가대표 훈련 센터를 유치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스포츠의 미래, 또 성장 가능성 이런 것은 폭발적일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국가에서는 이게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이 e스포츠가 정식 종목에 대해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 휩쓸어온 거는 아시죠? 페이크라고 하나요? 그 선수? 그래서 그런 실적을 나타내서 e스포츠는 점점 정말 매력이 있는 건데 그래서 대한민국 e스포츠 협회하고 예천군하고 경북도 3자 간에 MOU를 체결하고 국가대표 훈련 센터를 예천에다 진짜 위치는 이 근처 어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어쨌거나 첨단 산업으로 인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전반기에 아마 착공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벌써 또 교통 체증을 호소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호명초등학교 앞 사거리인데 그 모아엘가와 동일 아파트 사이를 지나서 과거에 호명 지금 면소재였던 곳으로 가는 홍구동 방면 이 외곽도로를 개설을 하는 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도시에서 예천읍으로 넘어오다가 종산교차로가 있습니다. 종산교차로에서 진호국제양장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증설하는 사업도 추진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신도시의 교통 흐름이 많이 개선될 것 같고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접근성이 많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원도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청 신도시가 와서 외지에서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고 인구도 늘어나고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원도심에서 빠져나가는 젊은 인구로 인해서 공동화 현상이 심각할 거다 했었는데 그래도 그런 심한 수준까지는 안 가고 원도심이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도심 관련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이 원도심 예천읍은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흑흥산 밑에 있는 서원 모상지구 여기를 샘들마을 사업을 1차 진행해서 지금 완료 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우측 위로 백전지구의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금년에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금 회전하는 요 도로망이 예천읍의 메인 도로인데요. 이게 시장으로 내려오는 게 효자로입니다. 그래서 이 메인 도로를 전선 지중화하는 사업, 이게 벌써 3년차가 지났는데 아마 올 전반기 내로 완료는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간판 개선 사업도 거의 한 90%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예천읍 전 지역에 완료가 되도록 서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신도시에서 예천읍으로 들어오는 이 도로를 들어오시다 보면 여기 사거리가 과거에는 남돈 교차로 또는 남돈 사거리 이렇게 불렀었는데 여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개신사지 교차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요 부지 7,500평 안에 개신사지 5층 석탑이 있는데 이게 아주 귀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마 여기 개신사 절이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탑을 세웠을 텐데 거란과 고려가 한참 전쟁을 벌이던 고려 현종 때 1010년에 걸리는 탑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국보로 승격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3월쯤이면 판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지나다니면서도 금방 이렇게 여기를 알아볼 수 있도록 개신사지 교차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 또 이쪽으로 읍으로 진입해서 예천교를 지나면 여기가 바로 유경 팰리스 아파트 앞인데 교통사고가 제일 나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하고 여기는 우리가 로타리를 하든 어떤 방식을 동원하더라도 교통이 좀 더 흐름이 원활하게 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1차적으로 여기 다리 건너면서 좌우로 날개를 달아주는 이런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도 지금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이 안쪽의 부지가 도로 쪽으로 더 여유가 있어서 뒤로도 물리고 이쪽도 물리고 해서 로타리를 만드는 것을 지금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네, 이런 사업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물론 여기 원도심 지도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예천 IC 가다가 있는 공단 제2공단 입주가 완료되고 3공단을 좀 조성을 해서 분양하는 이런 일이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금년에 가장 그래도 중점을 두는 것은 우리 예천군의 관광지가 곤충 생태원이나 해령포 너무 외곽에 떨어져 있어서 관광객이 오더라도 신도시나 원도심을 거쳐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쳐갈 수 있는 랜드마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주변에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개신사지 이 5층 석탑 공원을 깨끗하게 꾸밀 거고요. 그 다음에 한천 제방을 따라서 장미 터널이 있던 이곳을 새로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정말 맨발 산책이 가능할 만큼 이쁘게 꾸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폐철도 부지인데요. 과거에 있던 철도가 이렇게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폐철도 부지가 도에서 우리 쪽으로 이관된 부지인데 여기도 맨발 걷기가 가능한 산책길이 될 수 있도록 꾸밀 겁니다. 그리고 가장 포인트는 남산공원입니다. 그래서 남산공원에 지금 이 뒤쪽 부분은 사유지도 꽤 많이 있었는데 다 매입을 한 상태고요.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직선 도로를 개설하고 아마 이쪽에는 큰 주차장이 올 것이고 이 안쪽 오른쪽 편은 정말 멋진 명품 정원이 들어서고요. 그 다음에 이 중원탑이 있던 부지부터 이 숲속길을 이용을 해서
미디어 파사드 기법으로 야간 경관을 꾸밀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늦어도 추석 무렵 정도 되면 전국에서 유료 관광객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 주변이 외진들이 와서도 얼마든지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한 예전에도 다양한 지금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지금 이미 만들었습니다만은 예천 초등학교 정문 쪽에 아이사랑 안심케어센터, 그 다음에 과거의 예천읍 사무소 뒤쪽에 희망기움센터, 청년센터, 이런 시설들을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근전에 교육청, 도서관, 산후조리원, 여기 표시는 안 됐습니다만은 하루특화센터, 그 다음에 스타디움에 있는 육상교육훈련센터, 이런 건물들이 금년에 다 완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예산을 받아서 이 청소년 수련관은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어울리고 정말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학습, 공부할 수 있는 스타디 카페로 꾸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원도심에 근대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같은데요. 농업은 전 인구, 농업 인구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결국은 과학, 기술 영농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북도에서 같이 좀 힘을 보태서 디지털 혁신 농업 타운이 조성이 되는데 지보면 매창리에 부지는 다 완성이 되어 있고요. 근면에 임대형 수직농장, 곤충 양장 산업 거점 단지, 그리고 지역 특화형 스마트팜 해서 총 500억 원의 사업이 금년에 다 아마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 영농 점검을 해보니까 아직 착수를 제대로 못했는데요. 이 앞으로 추진해야 될 방향이라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예천의 농업 인구의 50대, 60대, 70대, 80대가 대부분이고요. 20대, 30대, 40대는 20%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연세 많이 드셔서 농사 못 짓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의 농지를 모아서 농사 짓는 젊은 사람이 규모화 된 농장에서 외국인 노동력을 고용해서 기계와 장비를 가지고 농사 짓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르신들의 농지를 다 끌어 모아서 과거에 논농사 안작하는 것을 밭을 바꾸어서 이기작을 하게 되면 농지 임대료를 드리고도 충분히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모델로 농사 짓는 것이 공동 영농입니다. 앞으로도 예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농업이 6차 산업화가 돼야 되는데요. 이걸 잘못 이해를 해서 농부 혼자서 자기 생산한 걸 자기가 가공해서 자기가 유통하면 그것도 6차 산업이지만 지역 단위별로 6차 산업이 돼야 됩니다. 즉 1차 생산하는 분들이 계시면 가공하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유통하는 분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6차 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많이 추구를 해왔는데 상당히 좀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생강 농사 짓는 분들의 생강을 수매해서 그걸 가지고 청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쉽게 생강차를 이렇게 타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아주 아이디어 상품인데 경제대회 나서 대상도 받고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집에서 참기름, 들기름도 팝디다마는 아마 연 매출이 이미 한 10억을 상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분은
대량으로 마늘을 생산하는 농업만 했었는데 그 마늘을 발효를 시켜보니까 식초도 되고 또 샐러드 소스 드레싱으로 해도 좋더라. 뭐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청년 농업인들을 많이 좀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상 이렇게 농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구 소멸,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인데, 정말 저출생 문제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KBS의 이제 시사 방송에 나가서,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천군에서 이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릿속을 그려보니, 첫째는 청년들이 밖으로 안 나가고, 예천에서 정착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뭐 집도 먹고 사는 것도 안 되는 놈이 시집장은 어떻게 가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억지로라도 만들어줘야 돼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과거에 내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집으로 쫓아가든 얻고 오든 어떻게 해서든 청원에서 올인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범죄사입니다. 그러니까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관에서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신하고, 결혼하고, 임신, 출산, 그 다음에 애 키우고, 돌보고, 교육하는 것. 이 전체 과정을 포털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야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20년, 21년 못했고 23년, 24년 했는데 금강의 아이 용문에서 하는 거기에서 1박 2일을 또 하도록 유도도 하고 해서 1년에 2차례씩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금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1박 2일 가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그래서 신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이름을 뭐라고 지어도 좋습니다. 화려한 금요일 저녁 식사 데이트 이런 이름으로라도 희망하는 사람들 편하게 5상, 10상씩 저녁 식사할 수 있도록 자리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메시지를 주고받든 어떤 그렇게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결혼을 올인을 하면 임신과 출산 여기부터는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임신 소식만 들리면 보건소에서 불러가지고 교육도 해주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도 해주고 코칭을 다 합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면 바로 출산 축하금 나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산후조리 비용 나갑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200만 원어치 천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이 상품권을 줍니다. 이거 가지고 물품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사먹고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금액으로 2년간 매달 장려금을 또 지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지고 상당히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아이 돌보미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자기 직장 경력을 단절하지 않고 무난히 애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최고 수준으로 우리 예천에 갖춰져 있다. 오늘 언론인들께서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시면서 그런데 바로 턱 밑에 있는 예천을 거수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시범사업은 우리 예천이 다 하겠습니다 하고 손들었습니다. 그래서 융합, 돌봄, 특구에서 큰 것들만 말씀을 드리면 애들 나이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갓 태어난 아이들 한두 살을 영유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유아는 돌봐주려고 해도 정말 남의 손에 키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동 육아 나눔터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 엄마들끼리 품앗이하듯이 내가 자기 미워야 된다면 우리 나는 어디 좀 갖다 줘봐야 되는데 우리 애 좀 봐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공동 육아 나눔터인데 이게 지금 원래 우리 예천군에 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그 중간 돌봄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초등학생들인데 초등학생들도 저학년들은 오후 1시, 2시부터 돌아오잖아요. 걔들을 돌봐줘야 되는 곳이 다함께 돌봄센터입니다. 그 외에도 아이사랑 안심 케어센터나 우리 신도시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 이런 곳에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단계를 지나면은 애들을 학교 보내서 성적 올려서 좋은 대학교 보내는 거 이거 학부모들의 전부 다 로망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래교육지구 사업도 해왔지만은 교육발전 특구에 선정이 돼서 정말 이거는 우리한테 큰 사업입니다. 이게 연간 60억으로 5년 동안 300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아직 있는데 방과 후에 방치 상태입니다.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걔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공부도 하고 특기 적성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저녁 때 되면 밥도 먹여서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들에 갔다가 집에 오는 시간에 데려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학력신장센터라는 이름으로 만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이나 응품 같은 경우는 곧 공사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학부모나 학교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다. 지역의 교육 문제는 모든 기관이나 주민들이 같이 고민하고 정말 교육에 관해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전체에 좀 잡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천교육발전협의회라는 걸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말 요즘 교권이 추락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교와 교사를 존중하는 사회 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애들한테 열성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지역 분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주는 사업으로는 지역 어린이들 원어민을 통한 영어 교육, 그 다음에 영어 독서 교육, 그 다음에 아이들의 경험을 넓히기 위한 해외 연수, 이런 사업도 이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들어있어서 적극적으로 확장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은 주민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이 다양한 사업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너무 시간을 끌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인데 인구를 주소 옮겨오는 사람들 정주인구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기 많이 드나드는 생활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포츠를 이용하고 또 요거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 용문면에 대지 본사가 있던 자리인데요. 그걸 다이브에 대입하고 이 자리에 기농기촌 체험단지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살아볼 수 있는 한 20호 정도 되는 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이제 들어오고 여기서 기농기촌 관련 교육도 받고 하는 그런 단지가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설명드리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깨먹었는데 요 정도에서 예천군 2025년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많이 좀 들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이상 제 설명을 마치고 오신 우리 언론인들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작년도에 여러 문제, 정치적인 그런 문제를 언급하시는 그런 것보다는 예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큰 희망을 보는 것 같고요. 신도시 쪽의 문제인데 거기 지금 1단계 개발하고 나는데 공실들이 많은데 그거는 건설회사와 건물 사거나 지은 사람 그런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예천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코어가 되는 지역인데 경제 활성화나 이런 측면에서 상권 활성화에서 경상북도나 또 예천을 좀 적극 개입을 하고 또 공공 건물을 또 그쪽을 좀 이용해주고 어떤 이런 정책을 통해서 상권 활성화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하는데 말씀 잘 들었고요. 병원 부족한 거는 정말 모든 국민들이 다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그 이공영 주차장 옆에 기인건설 건물이 들어오는데 그게 전부 다 이제 병원이 들어올 건물이고요. 그리고 정말 저도 공약에 이제 종합병원 해보겠다 그랬는데 해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종합병원 하나 오려면 최소한 30만, 40만 시장을 보고 와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어려운 실정인데 그러나 큰 틀에서는 김영동 국회의원이나 이철우 지사님 저나 방향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안동대학교 이제 의대 신설 그리고 신설하게 되면은 그 병원은 꼭 신도시에 온다 이런 것 정도를 향해서 지금 하여튼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아과나 이런 전문의 병원들이 그 긴 건물 그 병원 건물에 많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힘쓰고 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그런 정보 있으면 또 많이 알려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도청 옮긴 지 10년도 안 됐거든요. 또 10만 자족 도시 만들겠다.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놓으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주최 측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약속을 거꾸로 뒤집어 놓는 일 아니겠느냐. 그래서 안동시장이나 예천군수는 무조건 넣고 반대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대한민국 큰 틀로 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한 방법이기는 하겠다. 그러나 정말 진정성이 있으려면 대구의 홍 시장이나 대구 시민들이 앞장서서 통합을 하되 통합 메인 청사는 경북도 청사로 한다. 이것이 특별법에 딱 들어가서 대못을 박으면 내가 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지켜줘야지 그걸 못하면서 그냥 통합에 쓸려간다면 우리 예천 이쪽 지역은요 아니 수도권으로 인구 빠져나가든 대구시로 빠져나가든 우리는 소멸이에요. 그래서 이 도청 들어온 것을 결사적으로 우리는 지켜야 된다. 지사님하고 그거는 서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여기는 반드시 행정문화 중심 도시가 돼야 된다. 그 말 속에 사실은 대구가 좀 호응을 해줘서 통 크게 홍 시장님이 그러면 청사는 경북 청사로 하자. 이런 정도가 나온다면 통합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좀 통합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지역 현안으로 좀 전에 공수님께서 이쪽 예천이 속해 있는 호명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 방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 도청 신도시는 10만 자족 도시로 새로운 도시로 발전하는 것을 모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부분을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천 같은 경우에 예천 안동에 대한 어떤 그 통합의 얘기가 전에부터 있어 왔습니다. 왔지만 지지불 하고 가는데 이 상태로 만약에 예천이든 안동이든 이 도청 신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 두 자치단체에서 계속 했을 때 만약에 이게 나중에 5만이 넘어가고 7만, 8만, 10만이 됐을 때는 결국은 이 도청 신도시가 자족 도시로서의 어떤 그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향후 시간이 걸리든 어쨌든 예천 안동의 그 행정 통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군수님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근데 이제 안동 예천 통합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이 관리 운영을 해보면 면적이요 너무 땅덩어리가 커요. 안동시하고 예천군을 합쳐놓으면 서울의 3.6배입니다. 서울시 면적이 3.6배가 되면서 인구는 고작 해봤자 20만 내외입니다. 그죠? 신도시가 좀 더 늘어난다고 해도 한 25, 6만을 절대로 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광활한 지역에
펼쳐져 있는 26만을 단체장 혼자서 관리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좀 무리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정말 신도시가 커져서 신도시만 보더라도 한 5만, 6만이 되어 간다. 그러면 신도시 사람들이 독립해 달라고 요청할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그때는, 절대로 그런 분할은 없을 거다. 왜냐하면, 거기를 빼놓고 나면은 예천은 나머지는 3만, 2만 5천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 시점쯤 가면. 그래서 그런 통합, 행정구역 분할은 없을 거고, 가장 그냥 신도시하고 예천만 욕심내고, 안동 배제하고, 차만 도시 만들려면, 풍산읍, 풍천, 면, 신도시, 예천, 이렇게 통합하면 아주 멋집니다. 예. 왜냐하면, 풍천, 풍산읍하고 안동 중심하고 너무 멀어요. 거기서 시청 쪽에서 신도시까지 오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20km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제일 참한 도시 되죠. 그때 가면 풍산읍 주민이나 풍천 면 주민들도 신도시하고 합친다 그러면 좋아할 거예요. 우리 지보면이나 호명면 주민들 다 그쪽에 생활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먼 훗날 우리가 한번 나눠볼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